안녕하세요. 일기자동차 진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진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진열입니다. 서류 때는 자기소개서에 논술도 써야 될 거고 경제 논술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자필로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공부를 미리 하셔야 딱 그 T1이 떴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류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한 2주 전에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아예 오래 준비하다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시즌쯤에 채용이 뜰 것 같다고 하면 그 전 분기에 어떻게 채용 공고를 냈었는지 정도는 연구를 미리 해놓으면 아마 지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반말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근데 같아요. 두 분이 말을 안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안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편하게 하세요. 대화하듯이 지금부터 네. 할까? 네. 그래, 저는 서류를 준비할 때 일단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산업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F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조금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그 발전소의 수익성을 높이고 더 나은 경영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기계공학에 대한 전공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조금 더 산업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직렬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그 조선 직렬에 대한 좀 전문성을 좀 드러냈던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 확실히 은행이다 보니 자소서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금융이나 관련 이제 선박금융, 해양금융과 관련해서 좀 뭔가 지식이 있으면은 좀 서류 전형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는 풀고자 하는 문제를 머신러닝이나 AI로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천천히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조금씩 쌓아가서 그것들을 자세히 녹여내면은 굉장히 좋은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또 이제 자기가 연구했던 이제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연구의 강점들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진행했는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잘 정리를 했던 게 서류 합격의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기는 일단은 자기 직렬에 대한 공학 공부라든지 자기 직렬에 맞는 공부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놔야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계 자동차 직렬은 사실 데이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기계 공학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전공책을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기사 필기책과 필답책을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학부 때 배웠던 그 공학적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다.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실무적인 거를 알면은 확실히 편하긴 하지만 약간 뭐 조선 기사라던가 조선 기술사 이 두 개를 이제 만약에 뭐 인터넷에 찾아서 같이 본다 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공학 개론 수준의 계산 문제들은 다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다 일단은 숫자로 나올 만한 문제들은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어. 어떻게 합격인 거지? 저희는 이제 코딩 테스트라고 이제 프로그래밍 문제,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것을 했는데요. 보통 인터넷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문제들을 이제 매일 꾸준히 100문제씩 이제 간단한 거라도 풀어봤었고요. 그렇게 매일 연습을 하고 훈련했던 게 시험 문제를 빨리 풀고 이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 열심히 좀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자동적으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서류랑 필기에 일단 가장 먼저 집중을 해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 때 사실 많이 떨었고 사실 말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산업은행에서 자기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신다면 면접 중에 많이 떨고 전달이 좋지 않아도 내용이 좋다면 면접자 다시 할게요. 진짜 면접 보는 맞아, 지금. 최종 면접인가 모르겠어요. 면접 때 어땠어요? 면접이요? 네. 면접 좀 떨리긴 떨렸는데 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힘내서 되니까. 저희 같은 조였잖아요. 면접이요? 같은 조 아니에요? 처음 봤는데. 산업은행에서 들어오기 위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런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자기소개서부터 진정성 있는 고민을 담아서 답변을 작성하신다면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을 받을 수 있고 적절히 답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둘이 뽑힌 좀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금융이나 경제에 사실 아주 조그맣지만 그래도 좀 이런데 관심이 있다 어필을 둘 다 했어. 면접을 같이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크지 않았나 내 생각에는. 1차 면접에서는 대부분 직무 관련한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PT 면접에서는 직무 관련한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전문적인 지식 수준을 조선업 관련해서 좀 포괄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특히 현재 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환경 부재라든지 뭐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은 하고 싶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하는 사람을 뽑는 건 아니니까 조선 직렬이라 하더라도 그 자기의 공학적인 것만 드러내면은 그 다른 더 이제 경영학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는 그 조선공학도 했고 경영학도 했고 이제 석사로 선박금융을 좀 했고 그리고 그 선박금융 쪽으로 이제 좀 대외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래도 난 학부생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뜨면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걸로. 너무 내가 지리장을 높여놨나?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만약 조선 직렬이 뜨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서류 준비할 때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그 방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최대한 두 갈씩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을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분 이내로 이제 제 생각과 이제 아이디어들을 다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한 게 아마 면접관님들이 보시기에 좀 긍정적으로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자랑할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근무도 해봤고 그리고 에너지 기업에서 근무해봤고 공항에서도 근무를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산업은행이 산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미 다양한 산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좀 그런 현장에서 원하는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사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 좀 가치 투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수익성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분석을 해봤고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저희 전공 지식과 연결시켜서 기술이 기업들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본 경험과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발전소의 PF 대출 리파이낸싱 업무를 다뤘었는데 발전소의 수익성이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봤던 경험이 산업은행에 입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 자랑 좀 해봐. 아, 내 자랑? 자랑. 그냥 나는 뭔가 금융 관련한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국은행 이제 부산 본부에서 열렸던 대외 활동 같은 게 좀 있었거든. 그런 거에서 상을 한 2번 정도 타고 또 뭐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던가 나는 아예 선박금융연구회라는 약간 이제 동아리 같은 거를 좀 주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그 한국해양진흥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라는 그 공모전에 참가해서 그 2등을 해서 좀 상을 받았고 그 기관에서 하는 그 해운 항만 물류 전문가 양성 교육에서 1등을 해서
이제 상을 이렇게 2개 받은 그런 스펙들이 조금 면접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스펙보다는 이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연구들 진행하면서 어떤 고민을 거쳤는지를 좀 잘 정리를 하고 면접관님께 전달을 드리는 과정이 어떤 스펙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펙이 중요하다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게 큰 프로젝트든 아니면은 본인만의 조그마한 프로젝트든 그런 프로젝트 경험들 많이 쌓아서 그런 부분들 통해 내가 어느 부분에 성장을 이뤘는지 또 어떤 거 얻을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들어오고 싶어서 자료를 찾으시면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니까 약간 원초적으로 약간 그런 원서라든지 아니면 잘 공학에 대해서 본인이 더 공부를 조금 논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마 제일 잘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산업은행에 입금 준비를 할 때 산업은행 채용 설명회 유튜브에서 봤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진행하시는 분께서는 산업은행에서는 다양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 너무 자기소개서에 정답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말을 적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시고 표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최종 면접에 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선박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 대부분이 없었지. 근데 거기서 우리 둘이 선박금융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학적인 지식을 어필을 했는데 우리 둘이 합격을 했다. 약간 그것만 봐도 그 금융권을 준비하는 조선 전공한 사람이라면은 선박금융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저 생각 좀 할게요. 시험을 위한 공부보다는 그냥 평소에 프로젝트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또 이제껏 산업은행을 위해 준비를 하셨던지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것들 혹은 연구를 하셨던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해가면서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록으로 남겨라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들을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면접 때 말할 수 있는 어떤 자료랑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신 흔적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